안녕하세요. 창조적 사유법 강의를 맡은 르네킴입니다. 네, 창조적 사유법은요, 일종의 베이직 코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라던가 예상문제를 풀기 위한 그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위한 사유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기출문제 혹은 예상문제를 정말 심도 있고 사유 깊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한 기초 베이직 코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으로 따지면은 기초 공식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공식을 알면 우리가 이 식을 암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제에 대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의 도구다. 생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도 배우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예종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예대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외국 유학이라던가 필요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한 이력을 한번 저희 대표 원장님 저를 포함해가지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일한 대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의 콘스트 아카데미 뮌스터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ausgezeichnet, 어떻게 보면은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 또한 어릴 적부터 독일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중학교 과정, 금나지움 쿠어스까지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졸업을 하고 한예종 영화과 연출 전문사 관점까지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틀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고하는지, 남들과 다르게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를 체득화를 시키고 또 표현을 하는지 이에 대한 도제식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내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또다시 독일이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훌륭한 다른 또 선진 교육의 어떤 툴들이 있는데 왜 독일이냐? 우선은 독일 세계 GDP 3위예요. 네, 3위로 떡상을 했죠, 4위에서.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육이거든요. 한국 교육과 독일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등 교육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하고 누구 반에서 몇 등? 이런 교육이 아니라 독일에서 말하는 거는요. 모두가 다 다르다. 모두가 같을 수가 없고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꿈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정말 각자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 참여도, 인문학적인 사고, 예술적인 창조성과 실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권장이 되고 있는 학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예술가, 창조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유법, 깊은 사고의 단계들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일식 창조 도제 교육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적 사유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당연히. 뭐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거? 나 창의적인데? 나 생각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무엇을 에서 어떻게 무엇을 에서 어떻게 즉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의 기본은 어떻게 how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이것의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 학원에 지금 합격률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많지요. 네,
원장인 제가 직강을 하고 있는 수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원하는 학교 보시면은 5관왕한 학생들도 있고 뭐 최대 6관왕을 한 학생들도 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학과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뭐야 그냥 잡다하게 다 하는 건가가 아니라 코어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합격생들 보면은 영화과도 있고 그 같은 학생이 방송영상과, 무슨 미디어 콘텐츠학과, 뭐 미술 관련 학과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의 학생이 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코어는 이거예요. 창조적 사유법.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표현을 했는지, 어떻게 나의 아이디어를 나의 관점으로 나타냈는지, 이게 굉장한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죠?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인문서적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출문제는 많이 접하잖아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출문제를 100날 100번을 푼다고 해서 절대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인문서적 온갖 책들을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한 단계를 훨씬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이제 더 이상 없다. 맞아요. 새로운 발견은 없을 수 있지만 새로운 발명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있던 것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창조라면요,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억지로 없던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클리셰한 거를 어떻게 막 활용하면 어떻게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더 좋게, 새롭게 만들어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창조가 된다. 오. 아이폰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폰 이전에 핸드폰 없었어요? 아니요? 핸드폰 이전에 전화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이 획기적인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애플이 핸드폰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잡아내서 새롭게 재해석한 게 바로 이런 아이폰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아이폰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빨리 기출문제 푸는 거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냥 빨리 그거 강의나 해주세요 라고 하겠는데, 특히 한예종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 있죠? 네, KArts ac.kr의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띄워주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더 깊은 사유를 통한 예술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한예종이에요. 즉, 어떻게 무엇을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지, 어떤 깊은 사고와 고찰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학교의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예요. 자, 그렇다면 한예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창조적 사유법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 해야겠죠. 한예종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어떤 문화 콘텐츠 예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또 추천하고 싶은 도서 생각의 탄생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마르쉐디상, 버지니아 울프, 리처드 파인만, 제인 구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다른 분야지만 창조적 사고를 하는 그런 도구와 기술들을 체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됐죠. 그리고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조 콘텐츠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수학자, 과학자, 음악, 문화예술이죠. 음악이는. 다 기초로 베이직 코스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이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력을 기르고 이 창조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까지 아주 순차적으로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코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창조적 사회법 베이직 코스 잘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